지금부터 2014년 학예 직무연수 네 번째 있는 솔리드 포켓 황사과 영상 가공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아이콘은 두 번째 있습니다. 이 열기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작업하셨던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저는 솔리드 포켓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저장하신 세 번째에서 이제 모델링 했던 파일을 저장하신 걸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불러오게 되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밝게 보시려면 렌더링 부분에 오른쪽 옆 삼각형이 있고요. 이 삼각형 눌러서 네 번째 렌더 바이 슬로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처음 불러온 화면보다는 보기 편하게 불러와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탑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7가지의 뷰가 나오고요. 이곳을 클릭하면 7가지의 뷰가 나옵니다. 여기서 등각도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보기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등각도로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모재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모재 지그 아이콘이 있고요. 모재 지그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동 모재 설정하시고 박스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신 다음에 박스 오켓으로 값을 다 0을 주시는 겁니다. 2D를 할 경우에 2D였을 경우에는 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Z 최소에서 깊이를 주었습니다. 아래에서 Z를 최소를 줘서 저희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솔리드이기 때문에 얘는 돌출까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얘를 값을 안 써주시면 안되고요. 솔리드이기 때문에 0을 놓겠습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69에 70, 22T에 맞는 모재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 아이콘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은 엔드밀 진입점과 드릴 가공점을 할 때 이용을 하십니다. 점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원 중심에 가시고요. 원 중심에 가면 화면처럼 스냅이 잡힙니다. 이때 스냅이 잡혔을 때 왼쪽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점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공 원점이 지금 아래에 있는데 위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재 지그 아이콘 아래 보시면 변환 아이콘이 있고요. 이 변환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다이나믹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시킬 형상인데 저는 이 전체를 이동을 시킬 거고요. 전체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가공 원점 선택이 나옵니다. 아래 보시면 가공 원점 선택이 나오고요. 가공 원점은 이쪽이 됩니다. 저는 이쪽에 가면 스냅이 잡힐 겁니다. 박스로.
나는 이곳이 원점이 될 거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선택한 부분부터 얘는 움직입니다. 이때 아래쪽에 이 원점에 가시면 똑같이 박스가 생깁니다. 스냅이 덮여서 박스가 생기고요. 박스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 원점이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디자인 모드고요. 첫 번째 있는 디자인 모드입니다. 디자인 모드에서는 원점도 맞췄고요. 점도 생성을 했고, 모재까지 총 이 세 가지를 다 완벽히 맞추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완벽히 맞추셨으면 가공 모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공 모드는 오른쪽에 보시면 공구 모양 있고요. 디자인 모드 옆에 있습니다. X 아래 디자인 모드 옆에 보시면 가공 모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기계 타입은 밀링이 되고요. 포스트는 TMV40A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계 타입에서 밀링 선반 와이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 가공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 가공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타입은 밀링이니까 밀링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는 G코드 출력될 때 나오는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포스트로 인해서 그 형식이 바뀌게 되는데, 학교에 쓰시던 장비는 거의 다 있을 거고요. 만약에 좀 특수한 장비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포스트까지 작업을 해서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연습 교재에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TMV40A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정확히 다 되셨으면 확인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아이콘들이 다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페이스 밀링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페이스 밀링은 세 번째 아이콘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 페이스 밀링을 누르게 되면 닫힌 프로파일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닫힌 프로파일이니까 이 형상은 안 잡힙니다. 그러면 프로파일이면 선들이 잡혀야 되는데, 이 선은 위에 선이겠죠. 위에 선 더블 클릭하면 이거에 연결된 선은 다 잡힙니다. 그럼 제가 69, 70 사각형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택이 다 됐으면 엔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값은 제가 쓰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보시면 여기 작업 순서에 보시면 페이스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공구번 1번에 직경은 100파이 쓸 거고요. 절임량과 피드는 이송 100이고요. RPM 회전 속도는 800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하향은 이제 한 방향이죠. 이렇게 가는 한 방향이고요. 왼쪽 고정이죠. 왼쪽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180도, 얘는 90도를 쓰게 되면 Y축이 되고요. 180은 X축이 됩니다. 그래서 180도를 쓰는 거고요. 네, 공구직경 100%가 있는데, 이거는 100파이 기준으로 100%면 100mm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50이 됐으면 100에서 5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같은 형상은 한 번 강화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이 나오게 됩니다. 50mm 강화했다가 다시 또 20mm 강화를 완료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강화할 거기 때문에 100을 주시고요. 이 진입거리는 공구가
공구 중심이 이 선에 딱 걸칩니다. 그럼 여기서 반경만큼 빠져야 위에서 모재를 바로 진입을 안 하겠죠. 그래서 100파이라서 50mm 빠지고 60mm 빠지니까 원이 한 요정도 되겠네요. 한 10mm. 이 사이가 10mm만큼 떨어져서 나는 진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입거리 같은 경우에 반경 이상만큼 써주시면 되고요. 이 진입 반지름은 진입할 때 일자로 진입 안하고 진입할 때 R로 진입해서 R로 끝나는 건데 이 기능은 사용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재 역생량 같은 경우에 0.5가 있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다 끝난 다음에 팔이 0.5씩 총 1mm씩 커지는 거죠. 1mm가 크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끝날 때 1mm 더 가서 끝나겠죠. 그래서 혹시 모재가 좀 더 크면 여기에 값을 써주시면 큰 만큼 엣지캠에서 자동 계산해요 페이스 커터를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구 타입을 넘어가시면 이선 속도를 보시면 이선 속도는 X, Y에 대한 이선 속도고요. 접근 속도는 Z, 헤드스 S, 공공은 T가 되겠죠. 이 조건값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쓰시던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사용자가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개념만 설명드리면 XY, 피드 이송 속도는 100이고요. 접근 속도가 Z에 대한 이송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S는 회전 속도가 800이고요. 번호 T, 01이죠. 그래서 값은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래 하부 지름과 각도는 써주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이 각도 같은데 써주시게 되면 공구가 지금 이 상태인데 제가 만약에 45도를 쓰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쪽이 파이는 100파이고요. 100파이에서 45도가 가기 때문에 얘는 실제 가공 면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툴패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써주시면 안되고요. 바로 깊이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이 안전 높이는 100 쓰시고요. 100mm부터 진입한다면 100에서 이제 0까지 지공 공을 내려오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100, 그 다음에 000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커터를 치시는 학교도 있고 안 치시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는 거고요. 기계에서 보시면 기계좌표 값을 저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기계좌표 값이 맨 위에 세팅했을 때 마이너스 300이다. 근데 나는 1mm 더 깎아야 됩니다. 그러면 301로 수정을 해주시면 얘가 지금 제가 가공 깊이 0을 줬더라도 1mm를 치겠죠. 제가 임의로 강제로 기계좌표 값을 내려주면 칠 수 있기 때문에 깊이를 안 쓴 겁니다. 깊이를 쓰게 되면 엔드밀 할 때 엔드밀 깊이도 다 깊이 쓴 만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0을 쓴 거고요. 기계에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툴패스가 나옵니다. 툴패스가 나오고요. 다음에 홀 가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한 번에 보고요. 첫 번째 있는 홀 자동 가공 아이콘으로 드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홀 자동 가공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 보시면 점 선택이 나옵니다. 이 점 선택 나왔을 때 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화면처럼 점이 선택이 되었을 겁니다. 점이 선택이 됐으면 엔터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안전높이 떠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 기계 공급 교환한 다음에 100mm까지 급속 내려오고요. 다시 접근 높이 10, 100에서 10까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10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10에서부터 또 0까지 가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이 접근 높이는 R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드릴 드릴할 때 이 R값은 접근 높이로 먹습니다. 그래서 10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가공 방법에 보시면 센터 드릴 먼저 값을 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드릴로 사용할 거고요. 깊이는 3. 얘는 양수, 음수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그냥 3 써도 되고 마이너스 3 써도 되고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 센터 드릴은 G81 코드로 가고요. Z는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고 피드는 80이네요. S800 T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공 안 하고요. 상사에 가면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리면 가공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팩드릴에서 보시면 얘는 G83을 나옵니다. G83에다가 Z-27.4가 나오고요. Q는 3, 피드 80, S1000, T03이 됩니다. 여기서 팩토리 코드는 G83 코드로 나오고요. Z 같은 경우 왜 27.4가 나오냐면 H캠에서 드릴 각도가 118도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 끝점에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끝점과 공구 직경 시작점 이 사이 값이 2.4가 나옵니다. 8파이 기준으로 2.4가 나오고요. 그래서 관통이 되려면 2.4만큼 더 내려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25를 써도 기본적으로 끝점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2.3mm라는 실수가 더 붙게 됩니다. 물론 8파이 기준 하에 2.4가 되는 겁니다. 끝점과 공구 시작점 8파이 기준으로 그 거리가 2.4고요. H캠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거리까지 포함을 해서 Z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건 옵션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절임량 3이죠. 이건 1회 절임량입니다. 한 번에 3mm 강화했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다시 3mm씩 강화를 하는 거고요. 피드는 80, 그 다음에 회전속도 1000, 공구번호 T03이죠. 3번이니까. 그 다음에 직경은 8파이가 되겠습니다. 확인으로 나가시면 드릴 가공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황사 가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황사 가공은 네 번째 있고요. 네 번째 황사 자동가공 아이콘 클릭을 하시면 가공 모델 선택으로 나옵니다. 이 가공 모델은 이 형상이 되겠죠. 이 형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가공 영역 선택은 엔터로 무시를 하겠습니다. 상상에선 모재 선택이 있기 때문에 엔터로 그냥 무시하고요. 이 설명을 드리면 저는 상하향 가공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입니다. 왜냐면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한번 갔다가 다시 떠서 강화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 상태에서 바로 지그재그로 강화하게 되면 뜨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공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향 가공을 쓰는 거고요. 공구직경 50%면 10파이를 저희가 쓰니까 5mm씩 들어가는 거죠. 10년 절임량입니다. X, Y가 5mm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임량이죠, 절임량. 그 다음에 여유량은 X
YZ고요. 아래는 Z입니다. 이걸 안 쓰게 되고 위에 것만 쓰게 되면 Z까지 한 번에 먹고요. 예를 들어서 일단 0을 쓰게 되면 여기에 있는 Z값 무시가 되고 이 Z값만 먹습니다. 제가 황상을 치고 형상 강화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황상에서는 다 깎습니다. 이쪽을 쭉 다 깎고요. 정삭은 이 포켓 한 번만 돕니다. 이 형상만. 이 형상을 딱 한 번만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강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상만 강화하고 정삭을 강화 안 하게 되면 바닥에 단차가 생기겠죠. 근데 제가 같은 공구에 같은 여유량을 Z를 똑같이 주게 되면 얘가 이쪽을 안 깎아도 같은 공구기 때문에 단차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Z 여유량에 0을 준 거고요. 이걸 빼는 순간 여기가 0.3 단차가 생길 겁니다. 꼭 0을 주시고요. 모진스택은 바운더리니까 저는 바운더리를 쳐서 이 이상 못 벗어나게 가공하기 위해서 모진스택을 했고요. 이거 속도는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피드 150에 Z 피드는 100, 회전 속도는 S 1200, 공급은 4번, 직경은 18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작업하고요. 이 깊이 설정이 좀 중요한데, 깊이 설정에 보시면 안전높이 20 정도로 줘서 좀 안전하게 진입을 할 거고요. 왜 절임량이 10이냐면 가공 깊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 깊이는 솔리드라서 인식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돌출했기 때문에 이쪽이 7mm인 거 알고요. 포켓이 5mm인 것도 HCAM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로 작업했을 경우에 가공 깊이는 안 써줍니다. 0을 쓰시고요. 절임량은 이 깊이보다 크게만 써주면 한 번에 가공하고요. 만약 제가 절임량 5 쓰게 되면 얘는 한 번에 가공하겠지만 얘는 두 번에 가공하겠죠. 5mm, 2mm. 그래서 한 번에 가공하기 위해서 절임량을 크게 써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누르면 모재 선택이 나옵니다. 이 모재의 선택이 나왔을 때 왼쪽 큰 모재죠. 이 모재를 더블 클릭하면 4개가 선택이 되고요. 이때 엔터를 치게 되면 황사가공이 데이터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우스를 이 황사가공에 갖다 대시면 얘는 툴패스가 나옵니다. 마우스를 황사가공에 갖다 대시면 툴패스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포켓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얘는 대각선을 진입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잡아주셔야겠죠. 이 대각선으로 된 부분을 드릴 가공처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삭 가공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3.6 황삭이 나오고요. 이 3.6 황삭을 더블 클릭을 눌러보겠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시면 솔리드면 인식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HCAM에서는 재현산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솔리드면 인식 최적화를 누르시고 체크하신 다음 확인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면 얘가 바뀔 겁니다. 3.6에서 9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현산 새로 고침을 한번 하셔야겠죠. 솔리드면 인식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이 시퀀스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재현산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황삭에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선택 체크를 하시고요. 얘는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접근 방법의 드릴 지점. 접근 방법, 나는 드릴 지점을 할 거다. 진입구간 절차위성은 G01로 간다는 겁니다. 얘를 안 써주기 체크 해제하면 G00으로 합니다. G00 하면 안 되겠죠. 체크를 안 하면 G00, 체크를 하면 G01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엑셀 모듈 진입거리는 밖에서 이쪽에서 진입을 할 때 10mm만큼 떨어져서 나는 이쪽에서 진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반에서 2회 선택하시고 드릴 지점과 진입구간 절사이송 X, Y 모듈 직걸 10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자, 다시 선택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Select Features to Machine 나오면 형상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선택했기 때문에 형상을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면 스톡이 나옵니다. 스톡 프로파일. 이거는 모듈 선택입니다. 저희가 모듈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듈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엔터 치면 공구가 움직일 영역을 선택, 황삭시 미선택, 황삭이니까 미선택이죠. 그러면 엔터로 패스 하시고 공구 진입 위치자 선택이 나오시면 이 점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공구 진입 위치점은 이 점이다. 그래서 이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가공 경로가 드릴 지점으로 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사 가공을 하고요. 형상 자동 가공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죠. 가공 모델 또는 프로파일 선택, 가공 모델은 이 형상이 되고요. 때 엔터를 치고 가공 영역 선택이 나오는데 얘 모듈 선택이 없으니까 모듈 체크가 없기 때문에 얘는 바운더리를 따로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바운더리를 잡아 주시면 선택이 되고요. 이때 엔터 주시면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향 가공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 이항 정보점 쓰겠습니다. 다음 반지름 지우고요. 황상에선 코드가 안 나오는데 형상에선 코드가 나옵니다. G41 코드가 출력이 되고요. 하향 가공 G41 왼쪽 보정입니다. 공명 보정은 정좌표로 나오는 거고요. 얘는 기계에서 저희가 손으로 짰던 것 같이 기계에서 반경 5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공구로 했을 때에는 얘는 0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모델로 했을 때에는 5mm를 써주셔야 됩니다. 모델은 치수가 정치수로 나오기 때문에 보정을 줘야 되고요. 공구로 하실 경우에 얘는 정치수가 아니라 5mm 공구 반경만큼 빠진 좌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값이 5가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모델로 하신 거고요. 반지 이름은 캔버스 할 때 좀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지 이름 일부러 지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공구 탭 가시면 얘도 속도를 지정을 하겠죠.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150, 피드 150, X, Y, Z, S, T가 되겠죠. 피드 값이고요. 이 속도대로 가공을 한다는 거고요. 깊이 설정해 보시면 안전 높이 20, 접근 높이 10, 절임량은 지우겠습니다. 가공피 0 같은 경우는 황삭이랑 똑같습니다. 황삭도 마찬가지로 이 솔리드 형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0을 줬고요. 이 형상 가공도 마찬가지로 솔리드를 인식하기 때문에 0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임량 같은 경우에 삭제한 이유는
형상 깊이를 자동으로 끝까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써주면 황삭이랑 마찬가지로 나눠서 가공하고요. 얘를 값을 안 써주면 그냥 한 번에 가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임량을 지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상 가공이 나왔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마우스에 갖다 대면 이쪽과 이쪽 부분이 가공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쪽 폭은 5mm, 이쪽 폭이 5mm고요. 이쪽이 11mm입니다. 그러면 C파이가 들어갈 때 제가 바운더리를 이쪽을 쳤기 때문에 이 형상과 이쪽 사이가 10인 경우에는 가공하겠지만 5인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나오게 하려면 옵션에서 바꿔주셔야 되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 플러스를 누르면 10.1 형상 가공이 빠집니다. 여기서 10.1 형상 가공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어해 보시면 공구 바깥쪽에 되어 있죠. 공구 중심인데 제어에서 보시면 가공 영역 제어에 공구 바깥쪽에 있습니다. 얘는 지금 공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가공이 안 된 거고요. 공구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공구가 중심이면 여기를 못 들어가는데 바깥쪽이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바꿔주면 문제없이 화면처럼 다 가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옵션에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옵션은 데이터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걸 바꿔주신다고 해서 뭐 XY 좌표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가공 경로만 수정이 되는 겁니다. 다 끝나셨으니까 가공 시뮬레이션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가공 시뮬레이션 클리어하신 다음에 속도 이 스크롤로 최소를 줄이시면 천천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가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이 완료돼서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NC 데이터를 출력하겠습니다. NC 데이터 출력, NC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 NC 데이터 출력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이 찾아보기는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을 설정하셨으면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 가공 이름은 뭐 홀 가공, 페이스 가공이 나오면 아래 좌표가 나오고요. 밀링 홀 가공 나오고 좌표 나오고요. 한글이 나오는데 기계에서 한글이 인식이 안 되는 기계가 많기 때문에 자동 가공 이름을 체크를 풀겠습니다. 풀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 프로그램 아이디 넘버에다가 똑같이 아까 저장하셨던 번호 숫자 4자리만 똑같이 써주시면 앞에 4자리가 다시 또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연수교재 네 번째 있는 솔리드 포켓 형상 HCAM 가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